안녕하세요. 월천TV 대로입니다. 오늘은 감정 가격의 34% 가격까지 떨어진 다가구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개수가 무려 18개나 됩니다. 그러나 가격이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진 이유가 분명 있을 겁니다. 일단 가격이 많이 떨어진 이유부터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럼에도 괜찮은 물건이라면 이번 회차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입찰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현장 조사 결과 가격이 아주 싸게 떨어진 이유로는 첫 번째 입지, 두 번째 불법 부분, 세 번째 심각한 관리 미흡과 노후화 이 세 가지 요인이 월세 시세에 영향을 줬으며 가격이 34%까지 떨어졌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럼 천천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19 타경의 7784번 구미시 진평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113평, 아주 큰 편입니다. 보통 100평 기준으로 100평이 넘어가면 넓은 편에 속합니다. 대지가 넓어야 주차 대수가 많이 빠지게 되고 반개수를 최대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월세 수익이 올라가서 매매 가치도 올라가게 됩니다. 건물 면적은 201평으로 감정가 7억 8,700에서 34% 가격까지 떨어진 최저가 2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번갈아가며 기일 변경을 자주 했었습니다. 변경의 이유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자는 매각 기일을 늦춤으로 채권 최고 금액까지 이자를 받아내기 위함이거나 채무자는 경매 진행에서 어떻게든 방어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2021년 3월 25일부터 최초 매각이 시작되어 2년 7개월 동안 경매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에는 문제점들이 몇 가지 보였습니다. 녹화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사 때문에 차 없이는 접근이 힘들었고요. 우편물의 양이 많고 주차된 차량은 없는 것으로 보아 임차인의 대다수는 이사 간 것으로 추정이 되고 복도 바닥에 먼지가 두껍게 쌓인 걸 보면 소유자의 관리는 오랫동안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쪽으로는 산이 위치해 있어 동쪽으로 위치한 가구는 결로가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산 쪽으로 대나무 밭이 있기 때문에 대나무 잎들이 매일 주차장 바닥에 쌓이므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었고 전기 계량기는 11대가 단전되어 철거되었습니다. 복도 상태는 결로와 누수 현상이 군데군데 보였고 페인트도 벗겨지는 곳도 있었습니다.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아주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옥상의 방수 페인트 상태는 양호했으나 단기 내에 새로 방수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제시외 건물 기역 부분 4층 지붕은 불법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또한 설치된 지 오래되어 비가 올 경우 외벽가의 틈새로 누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입지 보시겠습니다. 좌측으로는 LG 디스플레이 공장이 있는 국가산업 3단지, 우측으로는 중심 상권의 번화가가 가까이 있습니다. 지도를 가까이 확대해서 보시면 다가구는 조그만 산 아래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서 보신 것처럼 경사 때문에 도보로는 접근이 힘겨웠습니다. 건축물 대장입니다. 합법적인 가구 수는 18개입니다. 현장에서 일치를 확인했고요. 1층은 전부 주차장이었고 2층부터 각 층별로 6가구씩 있었습니다. 현장 확인과 층별 면적을 통해 각 층별로 원룸 50% 정도, 나머지는 미투와 정투룸이 섞여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건축 사용 승인일은 2008년 2월로 15년 차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다가구 주택이 보통 10년 넘어가면 오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가구당 0.7대씩 계산해서 13대가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에서 제시외 건물로 분류된 7평 공간은 다용도실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4층의 테라스 공간이었습니다. 천장과 샤시 부분은 불법으로 판단되어 시청 건축가에 문의해서 원상복구할지 또는 수익적인 측면에서 불법을 안고 가는 게 나을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리 분석 보시겠습니다. 먼저 임차인 현황입니다. 등기부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10년 10월 18일 새마을금고 근저당이며 임차인 현황 11명 모두 근저당 이후에 전입 들어온 후순위 권리자들이라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할 보증금은 없습니다. 특이한 건 2010년 12월 전세권 설정된 최초 임차인부터 해서 전부 전세로 계약되었습니다. 월세로 된 가구 하나 없이 전부 전세로 계약되었고 일부 임차인은 전세금을 모두 잃거나 배당으로 전세금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소액 임차인 8명은 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자보다 최우선으로 1,400만 원씩 각각 먼저 배당을 받게 되고 나머지 전세금을 못 받게 되는 부분은 국세와 지방세 다음으로 확정일자 순서대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인수할 전세금은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시겠습니다. 특이한 건 채무자 겸 소유자도 2010년에 임의경매로 낙찰을 받아 2023년까지 운영을 해왔고
현재는 관리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낙찰 가격은 5억 2,800만 원 정도였고 낙찰가 대비 57%인 3억 원으로 경락대출을 받았고 채권 채고 금액인 3억 6천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낙찰받고 1년 뒤인 2011년 5월에 다른 분에게 매매로 명의만 이전하였습니다. 이후에 임차인분들이 설정한 전세권과 임차권이 몇 건이 있고요. 신용보증재단의 건저당, 대부업체와 근로복지공단의 가압류, 국세와 건강보험의 가압류들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최초 권리인 새마을금고 건저당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이라 말소가 됩니다. 그럼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변에 실거래된 건물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건물이 21년 11월에 7억 5천에 거래, 건축연도가 2008년인데 중간에 리모델링 싹 해서 잘 팔았네. 위에 4층 테라스 부분, 저것도 지붕 씌운 게 불법으로 보입니다. 대지 면적은 107평, 건물 면적은 189평, 건물 면적 단가 390만원, 경매 물건이 201평이니까 환산을 하면 7억 8천만 원 정도 나오네. 이 건물은 경매 물건에서 우측으로 두 번째 있는 건물, 2007년에 건축됐고 22년에 5억 8천에 거래되었음. 대지 면적은 94평, 건물 면적은 159평, 건물 면적 평당 단가가 360만 원 정도 되네. 경매 물건 201평으로 환산을 하면 7억 2천 정도 나오네. 실거래 가격으로 이 건물의 가치를 환산해보니 최소 7억 원 초반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물론 내부 하자와 리모델링 비용은 필수로 필요하니까 감안하셔야 합니다. 건물 외관, 욕실, 싱크대, TV,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교체, 그리고 도배, 페인트 등을 진행하셔야 공실 없는 임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월세 시세는 원룸이 100에 20만원, 미투가 100에 28만원, 정투룸이 100에 45만원 정도 됩니다. 영상에서 나왔던 전단지의 싼 월세 매물은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탐문되었습니다. 본건의 건물에서 나오는 총 월세는 450에서 480만원 사이로 조사되었습니다. 7% 수익률로 건물의 가치를 계산하면 7억 원 후반대로 평가가 됩니다. 낙찰 통계를 통해 이번 입찰 가격의 범위를 좁혀보겠습니다. 올해 진평동의 낙찰 사례는 아쉽게도 없었고요. 작년 진평동의 낙찰가율은 39에서 63%까지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34% 최저가격까지 떨어졌다가 낙찰된 사례는 낙찰가율 39% 또는 43%였습니다. 입찰가 결정에 참조하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세가 7억 초반, 감정가 7억 8천만 원 대비 낮은 낙찰가율임을 감안한다면 거의 반값 이하의 낙찰을 받고 하자 보수하고 리모델링을 싹 다 하더라도 많은 시세 차익이 예상됩니다. 자, 지금까지 구미시 진평동의 반개수가 무려 18개임에도 34%까지 떨어진 다가구를 살펴보았습니다. 가격이 아주 싸게 떨어진 이유는 있었습니다. 경사 있는 입지, 낮은 월세 시세, 내부의 하자, 오래된 건물의 노후 때문에 실제 시세는 낮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거의 반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낙찰을 받고 리모델링을 싹 다 한 뒤 월세 450에서 480만 원 사이로 받으면서 7억 원대의 엑시트를 한다면 두둑한 월세와 시세 차익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게 되는 셈입니다. 오래된 주택, 하자 있는 건물이더라도 시세와 리모델링 비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낙찰받은 가격 대비 좋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물건으로 조사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입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